올해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년보다 2달이나 일찍 찾아온 데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해드린 대로 예년보다 조금 빨리 유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 일찍 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황인 건데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한 건가요? 네,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텐데요. 아마도 이제 예방접종을 충분히 시작하기 전에 일찍 유행이 시작되면서 충분한 항체 형성 시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시고 나서도 항체가 생기기까지는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10월 중순부터 이제 유행주의보가 시작되면서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소아의 한 40% 정도만 접종한 상태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일찍 시작하면서 좀 항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제 그 항원의 변이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이 10년 사이에 봤을 때 유행도 가장 빠르고 환자도 굉장히 많다. 최대치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독감 유행에 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독감하게 되면 주로 이제 A형 독감, B형 독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형도 이제 H3N2 또 H1N1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 H3N2는 매년 조금씩 이제 항원이 변이가 생기는데 최근에 올해 유행하는 변이도 역시 약간의 변이가 생겼지만 주로 우리 항체가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하는 표면 항원에 주로 변이가 집중돼서 면역 회피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항체가 좀 제대로 방어 기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산밀의 환경에서 같이 모여 있는 소아청소년들 중심으로 빠르게 유행이 먼저 시작된 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더 증폭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에 걸리면 이제 평균 2일 정도는 잠복기가 있다고 하고요. 주요 증상이 또 어떻게 되는지 특히 감기와 독감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감기하게 되면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그러니까 코나 목의 감염을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르게 되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을 독감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독감도 이제 감기처럼 상기도 감염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심하게 증상을 앓으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빠르게 생기는 열을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 심한 근육통, 두통, 피로감, 전신 쇠약감 이런 전신 증상들을 가장 힘들어하시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들도 이제 하기도 폐렴을 잘 일으킬 수 있지만 독감 역시 폐렴을 또 잘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고 또 드물지만은 심장이나 중추신경계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전염력이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유행을 하면서 코로나19를 겪었던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이게 독감인가 감기인가 코로나19인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뚜렷한 차이점이 어떤 점인가요? 네, sa실 의료진도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 증상만으로는 사실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네, 독감처럼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열과 갑작스러운 증상이 생겼고 특히 이제 가족이나 접촉하신 분들 중에 독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독감일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변이를 조금씩 거치면서 유행이 좀 줄었지만 최근 한 2주 전부터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북반구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방 접종 하실 때도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 접종하시는 것이 좋겠고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자가검사 키트라든지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의심이 되실 때는 혹시 코로나19가 아닌지 우리가 이제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독감이 유행이기 때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겨울에는 독감, 또 코로나19에 더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는 질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건 좀 낯선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인가요? 네, 역시 호흡기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되겠고, 굉장히 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특히 어르신들이 걸리시게 되면은 상기도 감염이 아니라 폐렴과 같은 하기도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예. 호흡곤란, 쌕쌕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겠고, RSV는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 RSV는 아직 국가 예방 접종은 아니지만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꼭 접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백신 언급도 하셨는데 질병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많이 해라, 또 백신도 맞아라 이렇게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가, 3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결론은 이제 3가 백신으로 충분하다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4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던 A형 독감 2가지 그리고 네. B형 독감 2가지 중에서 B형 독감 1가지가 거의 이제 유행을 안 하고 있는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유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B형은 이제 1가지만 맞으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3가 백신이 이제 충분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백신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매년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항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65세 어르신들은 예방 접종을 하시고 항체가 좀 잘 안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나 아니면 항원량이 좀 많은 그런 어르신용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국가 예방 접종에서도 이제 3가로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은 또 이제 어르신들 전용 백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가를 접종하시는 게 가장 좋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면역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용 백신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건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백신의 효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이 얼만큼 면역력이 항체가 잘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겠고 또 백신을 만들 때 사용했던 항원이 이제 유행하는 백신과 얼만큼 잘 일치하느냐. 우리가 항원을 백신을 만든 다음에 항원이 또 변이를 일으켜서 또 바뀌기 때문에 얼만큼 잘 일치하는가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 예방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도 또 독감에 걸릴 수는 있지만은 기대하는 효과는 이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알려진 바로는 이제 입원이나 또 중환자실 가는 확률을 7,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접종을 하시고 또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항체가 생길 때까지는 조심하시고 또 이제 맞더라도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감에다가 RSV까지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임산부들일 것 같습니다. 또 태아에 영향을 줄까 봐 백신 접종, 예방 접종 해도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좀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네, 임산부들은 꼭 맞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임산부 본인을 위해서도 맞으셔야 되고 또 아이를 위해서도 꼭 맞으시는 것이 좋겠는데 임산부가 독감에 걸리시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도 조산하거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독감 백신은 물론 생백신이 좀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맞는 주사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접종하시게 되면은 항체를 또 태아에게 물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이전의 아기에게도 항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임산부분들도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백병을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어떤 점들을 지켜야 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춥게 되면은 이제 밀폐된 환경에 많이 계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야 되겠고 네. 또 손 씻기도 잘 해주셔서 손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도 잘 하셔야 되지만 또 그분들 돌보시는 가까운 분들도 함께 예방 접종하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전염될 확률을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또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초기에 검사를 하시면 우리가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쓸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